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집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생기죠.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요, 정말 혼자 사는 게 외롭기만 한 걸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혼자여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채울 수 있죠. 문제는 어떻게 혼자 잘 사느냐입니다. 누군가는 혼자 있어도 활짝 웃습니다. 매일 밥을 맛있게 차려 먹고 아침에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으며 오늘도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TV만 켜놓고 하루를 보냅니다. 혼자인 것은 같은데 삶의 온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혼자여도 잘 사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 6가지. 이건 단지 혼자 사는 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 그리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혼자여도 괜찮은, 아니, 혼자라서 더 단단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사람들 공통점 첫 번째는 스스로 밥을 잘 챙겨 먹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가장 먼저 귀찮아지는 게 밥입니다. 나 혼자 먹는데 뭐 대충 먹지 뭐. 이 말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요, 그 대충이 쌓이면 마음도 몸도 같이 시들어갑니다. 식탁이 텅 비면 마음도 비워집니다. 반대로 식탁에 온기가 돌면 삶에도 온기가 돌아옵니다. 하루 3번의 식사, 그건 단순히 먹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영양학적으로도 혼자 식사를 소홀히 하면 우울증 발병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매 끼니를 스스로 차려 먹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높고 더 긍정적인 삶을 산다고 하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남 통영의 78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딸도 모두 도시로 떠나 혼자 사시죠. 처음엔 밥 먹는 게 싫어서 며칠씩 라면으로 때우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면 누가 나를 챙겨주겠어? 그날부터 매일 작은 밥상이라도 꼭 차리셨대요. 그리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잘 먹자, 나 자신아. 그렇게 말하며 밥을 드신대요. 그 뒤로 그분은 마을에서도 활기가 넘치고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고 합니다. 서양의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죠.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먹기 위해 산다. 잘 먹는다는 건 단지 비싼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귀찮아도 혼자라도 나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불씨입니다. 혹시 오늘 식탁 위에 반찬이 한 가지뿐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를 정갈히 놓고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나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이미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밥 한 끼가 당신의 내일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사람들 공통점 2번째는 몸을 꾸준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젊어지고 멈춘 사람은 빠르게 늙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아픈 병이 아니라 안 움직이는 병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5분만 걷는 사람도 전혀 걷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3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또한 꾸준히 움직이는 노년층은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줄고 기억력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하죠.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행위, 그리고 마음이 희망을 잃지 않는 습관입니다. 제가 아는 76세의 김 어르신은 10년 전 무릎이 아파서 산책을 멈추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기운이 빠지고 식욕도 사라졌대요.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 했지만 사실은 움직이지 않아서 더 약해진 것이었죠. 그래서 하루 5분씩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0m도 버겁던 발걸음이 이젠 하루 2km를 거뜬히 걷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인상 깊어요. 이젠 걷는 게 약이고 내 두 다리가 의사야. 서양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로 하는 것이다. 걷는 동안 생각이 맑아지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걷는 것은 몸의 명상이자 삶의 기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열심히보다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팔을 돌리고 발목을 돌리고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그 순간 몸 안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납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창밖을 보며 한 바퀴 걷고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 몇 분이 당신의 몸을 살리고 당신의 내일을 살립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사람들 공통점 세 번째는 돈 관리가 깔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 중 하나, 그건 바로 돈 때문입니다. 젊을 땐 힘이 있으니까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 돈보다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는 결국 돈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 걱정이 줄어들면 삶의 걱정이 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정 어르신은 한때 자식들에게 매달 돈을 빌려 쓰셨대요. 나이 들면 괜찮겠지 하셨지만 그게 쌓여서 결국 가족 간 마음의 벽이 생겼죠. 그분은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작은 공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매일 쓴 돈을 적기 시작했죠. 처음엔 귀찮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정확히 내가 가진 것과 없는 것을 아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공책에 이렇게 적는데요. 오늘도 쓸 만큼만 만족하며 살자. 서양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죠.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다.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크기입니다. 돈 관리를 깔끔히 한다는 건 자신의 삶을 정돈한다는 뜻입니다. 계획 없이 흘러가는 돈이 줄어들면 걱정이 줄고 걱정이 줄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가계부 하나 써보세요.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적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삶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빚 없이 계획 있게 그리고 감사하게 쓴다면 그 자체가 인생의 안정입니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하루 그 거울을 맑게 닦아보세요. 그 안에 비친 당신의 얼굴이 분명 더 편안해질 겁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사람들 공통점 네 번째는 자신을 꾸준히 돌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는 일, 그것이 바로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이 나이에 뭘 더 꾸미고 뭘 더 하겠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신을 돌보는 일은 나이가 들었다고 멈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지는 일이지요. 몸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옷을 입는 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시 산책을 나가는 일.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존중이 바로 삶의 기운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나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훨씬 적고 사회적 관계도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즉, 나를 돌보는 일은 마음의 건강약이기도 한 셈이죠.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순히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내 삶이 더 빛날지, 그걸 알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사시던 그분은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 그날 이후 매일 머리를 감고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식욕도 돌고 밖에 나가는 일도 많아졌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나를 소중히 여기면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나를 잘 돌보는 사람은 결국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사람들 공통점 5번째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일지라도 마음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말수가 줄고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나이에 새로 사람 만나 뭐하게. 다들 바쁘다는데 괜히 귀찮게 하긴 싫어.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일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보약입니다. 하버드대가 80년 동안 진행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보다도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오래 사는 비결이었죠.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잠깐의 웃음,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서로가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서울에 사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집에만 계시던 그분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 내어 참가했죠. 그 후 매주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과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젊을 땐 일하느라 바빴고 지금은 사람들과 노래하며 삽니다. 이게 진짜 인생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일,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일. 이 모든 게 삶의 기운을 살리는 마법 같은 행동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늘 따뜻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인사가 바로 당신의 젊음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사람들 공통점 6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했어. 나 참 괜찮다. 이 한마디가 노년의 마음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일터를 위해.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오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칭찬한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죠.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지. 나는 뭐 별거 아니야.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어떤 인생이든 버텨온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이 말은 남에게서 인정받고 싶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루에 단 3초라도 오늘의 나 잘했어라고 말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뇌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칭찬보다 내 마음의 따뜻한 위로가 훨씬 큰 힘이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젊을 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도 일어났고 밥을 먹었고 웃었다. 나 참 잘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합니다. 잘했어. 오늘도 괜찮아. 그 짧은 말이 그녀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죠. 노년의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햇살을 품고 삽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이 당신의 하루를 밝히고 당신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조용한 아침, 창문 틈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외롭다고.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잃었을 때, 그때 외로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몸을 움직이고, 돈을 정리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나 자신을 칭찬하며 살아가는 살. 이것이 바로 노년에 혼자 잘 사는 법입니다. 이 6가지는 거창한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잃지 않는 법, 내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외부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안의 평화를 지키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노년의 진짜 자유는 외로움이 없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밥을 잘 차려 먹을 때, 당신이 가볍게 산책을 나설 때, 당신이 오늘 하루를 스스로 칭찬할 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삶의 기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나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오늘도 당신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길지만 아름답게 흐르길 바랍니다.